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는 2월 초에 14회 기본 강의를 깔았었는데 학생이 없다고 해가지고 자연 퇴출당하고 다시 한 달 후에 무료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약간 뭐 무료지만 여러분들 많이 오랜만에 앉아 있으니까 저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무료라고 해서 뭐 다른 강의 달리 제가 어설프게 뭐 준비를 한다든지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무료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환불 없이 그냥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되고 하는데 네, 1시간 내지는 하루만 듣고 저를 평가하지 마시고 제가 아무 껍데기도 없는데 이 동네에서 16년차 형사소송법 사법시험이나 변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강의까지 듣고 난 다음에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날에 학원하고 협조해 가지고 조그맣게 한 페이지 해 가지고 강의 평 여러분 스스로 느끼는 거하고 그리고 또 부족했던 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두 줄 하고 그리고 지금 사례집하고 쟁점 풀이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아요. 이걸 갖다 변시용으로만 하면 시장이 워낙 좁고 그리고 또 변시용으로 한다면은 거의 뭐 한 2페이지 내로 한 페이지나 10점짜리 대비해 가지고 해야 돼 보니까 양은 줄어들 수 있는데 또 내용이 좀 부족해가지고 판례 표시도 할 것이 말 것인지 문제가 좀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해주시면 그걸 반영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여러분 공부하는데 좀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서라고 있죠? 한 페이지짜리. 일단은 가능한 한 이 강의 진도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분량이 이제 3페이지부터 50페이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50페이지 분량이죠. 14회면. 근데 사실 크게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사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쟁점뿐이 없어요. 그거는 좀 자세히 보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가는 또 알고 싶었지만은 놓쳤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개념하고 최소한 여러분이 나중에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맥 같은 거, 키워드 이런 정도 하고 기초 개념 뒤에서 수사법이나 증거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체크하고 과감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쟁점은 판례하고 학설 입장을 간단히 하면서 진행을 하고 내일부터는 좀 더 이제 실제 가능성 있는 영역들이 많아지죠. 가능하면 이 시간표 진도 달리 좀 스피디하게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수사 부분하고 공판 부분하고 특히 증거법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증거 이전에 한 하루 정도 빨리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서 증거법을 좀 충실히 하고 그리고 재판 파트요. 재판 파트가 지금 하루로 잡혀져 있는데 특히 변시나 사시 준비하시는 분 알겠지만은 변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5년에 한 번, 그리고 사시 같은 경우는 한 2년에 한 번 걸로 재판 파트에서 출제가 한 10점에서 15점 배점이 출제가 되는데 사실 학부 과정이건 여러분 그 대학원 과정이건 그리고 이 동네에서도 그 부분을 좀 상세히 하는 강의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8회, 17회 예비순환 강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1회가 아니라 한 1.5회 5회 차 이런 정도 시간을 확보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 딱 5가지 문제뿐이에요. 저기 재판 파트가.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작년에 재심 관련한 판례 등이 전학과 관련해서 무더기로 지금 판례가 등장하고 있고 아직 여러분 변시나 사시에서는 그러한 뭐 특별사명과 관련됐든지 공시성 달의 하자로 인한 소처법 32조 2의 재심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 B급 이상으로 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가능하면 이 계획서에서 나오는 그 쟁점 부분 있죠? 쟁점 부분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아무리 바쁘고 하더라도 한번 잠깐이라도 수박과 달식으로 제 교재를 통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페이지, 2페이지짜리 있죠? 이건 남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네, 여기서 나오는 쟁점이 한 100몇 개가 되는데 사시건 행시건 여지껏
여러분 여기에서 다 출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뭐 표시가 뭐 곤란할 정도로 너무 많이 또 출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변시 준비하시는 분 팁, 작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게 이듬해 기출문제로 나온다든지, 또는 사시에 작년에 나왔던 게 이듬해 여러분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에 반영이 돼서 교차 출제되는 등 거의 여기서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 중요한 쟁점 관련된 새로운 판례가 등장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특별사명과 재심과 관련된 거라든지, 공시성달의 하자가 있을 때 상속권 회복 청구라든지, 서초보 32조 2에 특별히 규정둔 재심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B급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의고사나 기출에선 출제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약을 주설해서 수업 중에 재교재도 있고, 그 부분은 보충 자료를 통해 가지고 판례요. 공시성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시건 변시건 출제되고 있지 않지만 선택형으로는 중요 판례가 출제되고 있는데, 그게 사례로 안 나온다고 뭐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거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보다 더 상세하게 해설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쟁점집을 만들면서 기출 표시나 모의고사 표시한 부분을 순서적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 페이지 이내로 문제점, 그 다음에 연애 대립 중에 학설, 판례, 검토, 그 다음에 결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형법 아시죠? 우리 임기 박사님 형법 쟁점 풀이집이 있는데 그게 한 200페이지 정도인데 거기서 벗어나지가 않죠. 형법은 형소보다 한 분량이 쟁점이 한 4-5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형사소송법도 이걸 위주로 쟁점 한 페이지로 다 압축시켜 놓는다면은 여러분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할 때 특히 실전 대비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쟁점 풀이집을 사례집과 함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각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리고 제가 드린 이 기출 새긴 부분이요, 버리지 말고 옆에다 놔두고, 아니면 교재 제일 앞장에다가 끼겨놨다가 공부할 때마다 항상 옆에다 두고 진도별로, 우리 형사 절차 진도별로 쟁점을 표시해 놨으니까 하면서 이 부분 쟁점 그냥 넘겨보지 마시고 요 교재에서 관련된 판례하고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 부족한 것들은 여러분 다 책이 있죠. 기출 풀이집이라든지 모의고사집이라든지 다 있으니까는 그걸 보충을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3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를 안 꺼놨는데 걱정되네요. 잠깐. 네, 3페이지 부담없이요, 제가 읽는 부분만 앞으로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이라도 2회독, 3회독 할 때도 그 부분만 눈도장 찍고 넘어가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진짜 시간이 있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만화책 보듯이 보면서 제가 지금 쫓아가서 읽는 부분, 이 부분만 두 번, 세 번째 볼 때에도 계속 눈도장을 찍어서 입에 뵐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 줄 보세요. 모든 형사학문, 특히 법학학문이 개념이 나오죠. 행정법이 뭐냐? 행정법이 뭐예요? 행정에 관한 법률이 행정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제가 농담 하나만 할게요. 학부 시절에 행정법 교수님이 첫 시간에 행정법 새 책 사가지고 이렇게들 앉아있고 예습들도 안 하죠. 쭉 물어보는 거야. 행정법이 뭔가, 그러니까 앞에서 우물쭈물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때는 책을 살짝 보겠죠. 근데 이거 두세 줄 되니까 그들은 못 외우니까 저 끄트머리 가니까 이런 투루, 아주 불성실한 태도로 행정에 관한 법이요. 엑설런트. 그게 행정법이래. 근데 좀 더 약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죠. 형사 절차를 집어넣으면 돼요. 형사소송법은 프로세스라고 하죠. 독일어로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 소송, 절차에 관한 법률인데 형사니까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 체계가 바로 형사소송법이고, 따라서 그렇다면 형사 절차가 무엇인가가
규명이 돼야겠죠? 따라서 셋째 줄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이요. 형사 절차는 여러분 한번 들으면 다 아는 거죠? 우리 형사법이요. 형사법은 어떤 형법 등 특히 특별형법 포함이요. 사건을 형사사건이 발생한 걸 전제로 해서 그 범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관한 법을 형사소송법이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좀 유식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형사 절차는 형법과 달리 어떤 행위 측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전제로 그자를 범인을 잡아다가 증거 확보해가 증거재판주의 때문에 증거 확보가 필요하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규율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부동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형사 절차는 말로만 할게요. 어떤 사건을 전제로 해가지고 수사가 개시가 되고 수사는 가능하면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규제하에서만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 대한 것들이 우리 법의 195조 이하의 수사법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가 그 목적을 달성하면 뭐 공소제기를 한다든지 수사가 종결 하겠죠. 뭐 불기소 처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건을 전제로 수사 절차와 공소제기 절차, 그 다음에 공소제기가 있게 되면은 불고불리 원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죠. 고자질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게 바로 불고불리, 좀 유식한 용어를 쓰면 소추 없으면 심판할 수 없다. 이게 불고불리 원칙인데 탄핵주의 소송구제의 기초적인 법원입니다. 따라서 공소제기가 있을 때 비로소 법원에서 심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발생하죠. 민사에서 얘기하는 소송계에서 이렇게 수사 절차와 공소제기 절차와 공판 절차와 또 재판이 확정되고 더 이상 통상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재판이 확정됐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집행에 들어가겠죠. 이처럼 수사 절차와 공소제기 절차와 공판 절차와 집행 절차를 모두 아우르는 관련된 법규가 바로 형사소송법이고 그 부분을 형사절차라고 합니다. 강학상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법원에서 사실공방을 해가지고 유무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협의 형사절차는 공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준비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두 절차, 사실인지 절차, 또 판결 선고 절차 요거를 협의라고 하는데 강하게 의미니까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 1조부터 493조가 모두 수사와 관련되거나 공소제기라든지 공판이라든지 재판과 관련된 법 규정이에요. 1조는 관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195조에서는 수사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는 등 246조 이하에서는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공소제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다 형사절차에 관련 법률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형사절차법정주의는 여러분이 형법을 한 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아시죠?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있죠. 죄와 형이 미리 입법 형식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형사절차법에서는 형사절차가 미리 입법 형식에 의해서 규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두 번째 2번의 첫 줄에 형사절차 법정주의 개념인데 이 형사절차 법정주의 의미가 큽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앞자리에 앉은 분한테 물어볼게요. 사진 촬영에서는 피촬영자가 특히 도찰 같은 경우 뭐 초상권 침해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강제처분의 성격이라는데 네, 이견이 없습니다. 강제처분이면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고 또 강제처분 원칙적으로 법원, 법관, 발반, 영장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례성이 특히 강조가 되는데 사진 촬영에 관한 우리 법 규정 여러분 본 적 있어요? CCTV에 관련된 것들. CCTV에는 특별법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문제예요.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과학수사 발달로 범인 잡는 1등 공신인 CCTV와 같은 현장사진이요. 사진 촬영에 의한 수사 방법이 과연 적법한 수사인지 등이 문제되는 것도 형사절차는 헌법이나 법에 미리 규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입법이 못 따라가니까 우리 대법원 판례 그 유명한 99년도 영남위원회 사건 해가지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일정한 경우는 영장 없는 사진 촬영 등이 허용이 된다 하는 것들이 법에 판례에 통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녹음 같은 경우요. 감청 이번에 그것도 문제가 됐죠. 무슨 법이죠? 테러방지법
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94년도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원칙적으로 1조, 2조, 3조 등에서 특히 14조 등에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고 4조에 의해서, 3조에 의해서 형사 절차에서 유죄 증거로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특별법을 미리 제정한 것도 도청과 같은 경우도 사진과 마찬가지로 강제처분인 걸 전제로 특별법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도 현장사진과 같은 경우도 빨리 영남위원회 사건의 판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처럼 형사절차 법정주의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특히 법에 규정이 없는 수사방법 관련해서 그런 수사가 적법한 수사방법인지 허용되는 수사방법인지와 관련해서 제가 도청하고 사진 촬영 이것만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임의동행이라든지 임의동행은 원칙적으로 행정법 공부하시니까 아시지만 경직법의 3조에서 원칙적으로는 범죄 예방이라는 수사가 아니라 일반 경찰 작용의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법 규정 자체의 수사의 측면도 함께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문제가 되는데 불분명하지만 그것도 불신 검문 통해 가지고 고등부심사 정시켜서 소지품 검사를 통해서 혐의가 드러나면은 수사로 진행이 되고 발전이 되는 이런 것도 옆에 계신 서울대 계신 신도훈 교수님 같은 분은 임의동행 95년도 긴급체포제도가 도입 취지를 비춰보면은 강제처분인데 임의동행은 인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죠. 의사하에 수사간섭까지 갔다 하더라도 행동의 자유 등 침해가 되는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법의 규율 없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은 95년도 이후에는 위법한 체포로 위법한 구금으로 봐야 된다 하는 극단적 소설이 있지만 실제 불신검문 임의동행 수없이 많이 행사되고 있죠. 따라서 판례와 통설은 강제처분인 아니라 적법한 임의수사로 보는 겁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많은 판례를 통해서 이미 수사인 임의동행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히 제시하고 특히 입증 책임에 대해서까지도 검사가 있다는 판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 파트에서는 중요한 쟁점인데 이것도 다 법의 규정이 없이만 실제 행사되고 있는 수사 방법의 법적 성격이 임의수사가 아니라 강제처분이라면 강제처분 법정주의 등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이 형사절차 법정주의는 각종 새롭게 등장한 수사 방법의 법적 성격을 강제처분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수없이 사용될 수 있는 용어니까는 밑줄은 쳐두지만은 그냥 비슷한 뉘앙스만 알아두세요. 형사절차 법정주의라는 것은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임으로써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거의 뭐 죄형법정주의가 중요한 건 아시죠? 형법에서 그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우리 형사소송법에서의 절차 법정주의다. 그래서 둘째 줄 보시면 일반 조항으로서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지도 이념이 되고 특히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재판 규범, 법정 규범으로 진행한다. 헌법 전문가 마찬가지죠. 형사소송법의 성격은 목차만 볼게요. 형법이 실체법인데 반해요. 그리고 또 둘째 줄 고정적, 정적 측면의 성격인데 반해서 동적, 발전적, 부동적 성격. 말만 얘기할게요. 이것도. 사건을 전제로 해서 수사 개시 초기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 측면에서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강제처분 즈음에 이르르면 예를 들어서 체포라든지 압수 등 즈음에는 범죄 혐의가 좀 더 높아지겠죠. 이처럼 형사절차에서는 실체법인 형법과 달리 사건이 진행 단계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리고 또 여러분이 형사소송이 최고 이념 오늘도 할 테지만 실체 진실 발견이 형사소송이 최고 이념이라는 데는 아무도 반론이 없겠죠. 그렇지만 실체라는 게 사실 실선이 아니라 점선입니다. 범인도 이게 갑이 범인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게 사건이라고 해요. 형법은 이 행위 시점에서 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학문인데 반해서 이거를 전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 절차, 공소적 일자만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죠. 근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리 콜럼버건 수사반장님이건 간에 주관적 촉각에 의해서 감에 의해 가지고 전화식 생리적 범죄 혐의가 있구나 하는 등 주관적 혐의에 의해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범죄 혐의는. 그러다가
이제 뭐 자백을 한다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겠죠. 뭐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뭐